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듀얼 챔버 리들리 스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리들리 스페이스메이커는 지금 부정맥 파트에서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인데, 리들리 스페이스메이커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컨벤셔널한 트랜스피너스 페이스메이커의 어큐트하고 크로닉한 컴플리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 트랜스피너스 리드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과 제너레이터 그리고 포켓 사이트의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헤마토마나 블리딩 그리고 제너레이터 익스포저, 인펙션 외에도 뉴모소락스나 어깨의 가동 저하 그리고 베스클러 옵스트럭션 등의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들리 페이스메이커가 나오게 됐는데, 페이스메이커의 역사에 있어서 보시면 페이스메이커가 1950년대에 처음 소개되고 나서 약 50년간 큰 변화가 없다가 약 10년 전에 리들리 페이스메이커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리들리 페이스메이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인트 주드 메디컬 회사의 나노스팀이라는 페이스메이커와 메드트로닉의 마이크라라는 기계가 있었고, 두 기계 모두 RV 에이펙스 쪽에 임플란트 했을 때 약 99% 정도의 석세스풀 임플란트 레이트를 보였고, 블리딩 그리고 페리카디얼 이퓨전, 퍼포레이션 등의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서는 6개월 팔로우업의 4% 정도로 기존 트랜스피너스 페이스메이커보다 훨씬 낮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다만 세인트 주드 메디컬사의 나노스팀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 조기 방전 이슈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리얼 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레코멘데이션도 바뀌게 되었는데, 이후에 그 마이크라 글로벌 레지스트리에서 발표한 결과를 봤을 때 1년 팔로우업 했을 때 메이저 컴플리케이션 레이시 4% 미만으로 기존의 트랜스피너스 페이스메이커보다 메이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고,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체 쪽에 비너스 액세스가 되지 않다거나 아니면 포켓 인펙션의 리스크가 높은, 이전에 인펙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투석을 하는 이런 환자들에서는 기존의 트랜스피너스 페이스메이커의 얼터네티브로 리들리 페이스메이커를 클래스 2A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스페시픽한 파퓰레이션이 아니라도 제너럴한 페이스메이커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파퓰레이션에서도 리들리 페이스메이커는 클래스 2B로 권고를 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환자의 기대 여명이나 환자의 선호도 등에 대해서 충분히 디스커스하고 쉐어 디시전 메이킹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들리 페이스메이커는 여러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에이트리얼 페이스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에이트리얼 페이싱이나 센싱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작기 때문에 장기간의 리듬 모니터링을 통해서 에이트리얼 아리스미아 디텍션 등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이니셜의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초심자에서는 이 보고된 것보다 더 컴플리케이션이 더 높을 수 있고, 카디악 탐포나드나 퍼포레이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 그 외에도 딜리버리 시스가 26브랜치로 크기 때문에 펑처 사이트 헤마토마가 생길 수 있고, 시스 내에서 발생한 스롬보스가 엠볼리제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롱텀 세이프티나 이피커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라도 아직 보험이 50% 정도밖에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금 6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그런 보험의 커버가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식사이너 신드롬이든 에이비블락이든 다른 인디케이션이 없는 경우에 퍼스트 라인으로 DDD, 즉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가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에 비해서 페이스메이커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AF나 에이트리얼 아리스미아 등의 디텍션이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일부 식사이너 신드롬 환자들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보다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가 AF나 스트로크의 발생 리스크가 더 적다는 점이 알려져 있고, 또 불필요한 RB 페이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지올로직한 페이싱을 유지하고 페이싱 인듀스 카디오마패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벤트리큘러 리들리 페이스메이커 이후에 나온 게 듀얼 챔버 리들리 페이스메이커가 되겠고, 에보트사의 아비어 DR이라는 기계입니다. 기존의 벤트리큘러 리들리 페이스메이커 추가적으로 아래에 아래 어펜디지나 아니면 아래 월 쪽에 에이트리얼 리들리 페이스메이커를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NEJM에 퍼블리시가 되었었고, 총 300여 명의 환자에게 듀얼 챔버 리들리 페이스메이커를 싱글
프로시저로 이제 삽입을 하였을 때 3개월 아웃컴을 보았던 결과이고 63% 정도는 식사이너 신드롬 환자지만 30% 이상은 AV 블락이 있는 환자들이었고 20%의 환자들은 이전에 어블레이션을 받았던 환자들입니다. 토탈 프로시저 타임은 86분 정도였고 토탈 플로로스코피 타임은 18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얼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포지션이 안 돼서 리포지션을 하는 경우가 24% 정도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벤트리클러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리포지션 비율이 13% 정도로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에이트리얼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이제 아래 어펜디지 쪽에 포지션을 하였는데 드물게도 아래 레터럴 월이나 포스테리어 월 septum 쪽에 포지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개월 팔로우업 했을 때에 이제 A 캡처 스레시홀드와 A 센싱 값을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캡처 스레시홀드 0.8V 그리고 센싱 값은 3.5mV로 기존의 트랜스비너스 페이스메이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웃컴을 보였고 다양한 자세에서 AB 싱크로니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였을 때도 다양한 자세나 아니면 걷거나 경보하는 도중에도 97% 이상의 환자들이 AB 싱크로니를 유지하면서 또 그중에 상당수의 환자들은 A 페이싱, V 센싱을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1리드 심전도를 봐도 기존의 이제 트랜스비너스 페이스메이커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A 페이싱, V 페이싱이 잘 들어가는 모습이고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약 9.7%의 환자들이 팔로업 중에 컴플리케이션을 경험을 했는데 주로 흔한 것은 이제 프로시저 전후에 발생하는 디스라치먼트가 되겠고 모두 다 에이트리얼 페이스메이커에서 발생을 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모두 이제 리트리버를 통해서 리무브하거나 아니면 리포지션을 하였고 페리카드 리퓨전은 약 1% 미만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벤트리큘러 페이스메이커 외에도 이제 에이트리얼 페이스메이커 같이 들어가는데 에이트리얼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는 길이가 더 짧고 에보트사의 이제 기계는 이제 리트리버리 가능한 시스템으로 리포지션 하거나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또 앞쪽에는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는 팁 일렉트로드가 있어서 이제 완전히 픽세이션 하기 전에 센싱 값이나 아니면 스레시홀드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이제 픽세이션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스크류 방식의 픽세이션 헬릭스가 있어서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 이제 돌려서 픽세이션 하고 나면 다시 백월드로 이제 돌아가는 일이 없게 안티 로테이션 수처가 있다고 웨브트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는 아직 리트리벌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에비던스가 좀 부족했는데 이 에보트사의 이제 기계는 평균 한 3년 정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를 갖고 있었던 환자에서도 80% 이상의 리트리벌 레이트를 보였고 최대 9년까지 이제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를 갖고 있었던 환자에서도 성공적으로 리트리벌한 케이스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앞쪽에 이제 기존에 매핑할 수 있는 캐소드가 있어서 그쪽에서 픽세이션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센싱이나 임피던스 등을 체크할 수 있어서 리포지션하는 비율을 줄일 수가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마이크라사의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에 비해서 조금 더 배터리 롱제비티가 높아서 평균적으로 한 17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나옴으로써 기존의 컨벤셔널한 트랜스비너스 페이스메이커로 인한 블리딩이나 인펙션 등의 다양한 급성 만성 합병증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환자들은 에이트리얼 페이싱이나 센싱이 필요한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듀얼 챔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나오게 되었고 듀얼 챔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는 AB 싱크로니를 제공함으로써 페이스메이커 신드롬이나 불필요한 RB 페이싱이나 AF의 리스크를 더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롱텀 데이터나 리얼월드 데이터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벤트리큘러 페이스메이커도 완전히 보험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두 개를 넣었을 때 어디까지 보험 커버리지가 될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텀 데이터와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듀얼 챔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